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막 이렇게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뭐 설명해 놓은 뭐 그런 제가 글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거 가해자, 이거 완전 나쁜 놈이구만, 이거 완전 탐범죄자구만 뭐 이러면서 예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개명 자체도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100주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해결한 성범죄 사건을 하나 설명드리면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군인이었는데, 군인 얘기 나오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군인분들이 휴가 나와서 이성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플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여성과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고 또 만나고 이런 걸 아는데, 만날 때 제발 상대방 나이를 좀 확인하세요. 나이.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좀 나이는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째 얘기가 샜는데,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분도 이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이제 휴가를 나와서 기존에 알던 여성이랑 데이트도 하고, 미성년자인데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도 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약간 스킨십을 하다가 어떤 실랑이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제 서로 감정이 좀 격양돼가지고, 너 지금 나 강제로 추행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되고, 이제 사건이 접수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제가 글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냐면, 이 사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 사건이 이제 접수되죠. 그 다음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그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고소인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부르죠. 피해자를 불러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사관이라고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수사관인데 피해자를 불러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피해당한 얘기를 쭉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단이 생기죠. 이거 가해자, 이거 완전 나쁜 놈이구만, 이거 완전 탐범죄자구만 이러면서 예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미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가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분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날 사건이 접수되고 새벽에 신고가 되고 그날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찾아오셔서 바로 선임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건 발생 직후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걸 제가 글로 다 적으라고 했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글로 전부 다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관계라면,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으니까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미연에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논문 하나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변호사가 이거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인과 조사하는 게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수사관한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고소인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실랑이 속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고를 한 것이구나 라는 예단을 오히려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수사가 진행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이 수사를 쭉 해요.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경찰에서 그 담당 수사관이 이건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검사는 그때 변호사가 선임돼서, 변호사가 이러한 송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이러이러한 점도 요몽요몽 반박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양쪽의 그 의견서를 다 보고, 이거는 변호인의 의견이 맞아, 이 수사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보완 수사를 내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완 수사가 내려왔다고 한들, 그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다 했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없죠.
오히려 더 아니다, 저 변호사의 주장보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더 보완하고 또 보완할 겁니다. 이렇다 보면 점점 상황은 뭐 우리한테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좀 다루다 보면 와, 이거는 그냥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라고 할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가능해야 되죠. 특히 이제 어떤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성범죄 사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이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계속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해결했던 사건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봤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이것도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건에 지금 보면 위력 등 하청법 위반, 위력 등 추행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건데 이 죄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명 자체도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강제추행으로 되었다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습추행이 있긴 하지만, 근데 위력이라는 건 폭행이랑 협박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낮은 거예요. 당연히 일단 고소하는 사람이 위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되게 신고를 하죠. 그럼 강제추행 쪽으로 가는데 변호사가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닌 일단 그거보다 수위가 낮은 위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게 된 거죠.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고 그 유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기관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